non-fiction이라는 것은 non-fiction이라고 하고 표기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. non-fiction이 아마 우리말 표기로는 non-fiction일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한글 표기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non-fic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non-fiction이겠죠. non-fiction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실제 용어는 non-fiction입니다. fiction이 아닌 것. fiction은 뭐예요? 허구죠, 허구. 그쵸? 그러니까 non-fiction은 허구가 아닌 거, 사실인 이야기들은 non-fic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. 그러면은 우리가 fiction이랑 non-fiction을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짝꿍책을 또 저희 집에 넘치고 넘치는 ORT로 가지고 왔네요. 우리가 딱 표지만 봐도 어떤 것이 fiction이고 어떤 것이 non-fiction인지는 알 수 있어요. 그쵸? 얘가 fiction이고 얘가 non-fiction입니다. 뭐를 보고 알 수 있죠? 얘는 그림이고 얘는 사진이야.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. 물론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non-fiction도 내용은 non-fiction이래 사진이 아닌 그림을 쓰거나 그림과 사진을 섞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게 그런 경우가 되겠죠. 사진과 이걸 설명해주는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내용이 꾸며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non-fiction이에요.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픽션 얘기할 때 reality랑 판타지 얘기를 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이들 읽는 이야기책을 보더라도 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은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해요. 그게 진짜 내 삶에 일어났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아니라 우리가 노멀한 정상적인 이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것은 리얼리티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. 예를 들어서 우주로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있죠? 슈퍼맨, 초능력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이런 픽션류 중에서도 판타지에 속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픽션에서 리얼리티, 판타지 얘기할 때 이 리얼리티가 사실적인 거라고 해서 그거랑 non-fiction이 true story인 거랑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. 픽션만 좋아하는 남자애라 고민이에요. 여자애들은 non-fiction을 잘 안 본다. 픽션 하면 저는 픽션 하면 마블 아닙니까? 저는 픽션 하면 그렇게 히어로물만 그렇게 드립다 파가지고 sci-fi 아시죠? science fiction, sci-fi 이름이 science fiction이니까 공상과학. 네. 아무튼 그래서 non-fiction이랑 fiction을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을 수업할 때도 픽션, non-fiction을 고루 다루게 되면은 아이들에게도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요새 하도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생각하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.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내가 북리포트 쓸 때도 뭐 이 책을 읽고 나서 뒤에 이렇게 뒷부분에 저는 이제 수업에 북리포트를 했었거든요. 갖고 있나 지금? 아까 제가 옛날에 수업했던 걸 그렇게 한가득 프린트를 막 했거든요.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. 여기에는 없나 봐요. 프레젠테이션. 네, 이거는 낮은 단계라서 없고 제가 높은 단계 수업할 때는 이제 예전에 수업할 때 이런 식의 북 리포트를 아이들이 쓰게 되는데요. 매 책 마지막에 있었어요. 타이틀, 뭐 author이나 illustrator 쓰고 이제 큰 애들 거는 여기 한 줄이 더 있어요. 여기에 장르라고 되어 있고 픽션인지 non-fiction인지에 동그라미 치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아이들도 내가 읽고 있는 게 픽션인지 non-fiction인지 내가 재미를 위해서 읽게 되는 것인지 정보 습득을 위해서 읽는 것인지 그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책 내용뿐만 아니라 밖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. 그러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픽션과 non-fiction의 가장 큰 차이를 뭐에 두느냐?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실이냐? 그러니까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? 아니요. 꾸며낸 이야기이냐? 아니면 그냥 사실을 가지고 쓴 것이냐? 꾸밈이 없이 팩트만 가지고 쓴 것이냐? 요거에 관해서. 그래서 imaginary story냐, true story냐. story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true story냐. 요거를 가지고 1차적인 구별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요렇게 안에 그림이 같이 들어온 거는 좀 요새 트렌드인가 봐요. 예전에는 아주 엄격하게 non-fiction이면 사진. 이게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보통은
픽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죠. illustrations, pictures가 있고, non-fiction 같은 경우에는 photos, 사진, 그리고 뭐 graph가 있다든지, 그쵸? 그럼 뭐 chart가 있다든지, 그런 또 텍스트적인 특징도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고요. 읽는 목적, 아까 말했듯이, 물론 non-fiction을 읽으면서도 우리도 알매 기쁨이 있지만, 딱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누자면, reading for fun, 아니면은 reading to learn, 아니면 for knowledge, for information. 요거를 가지고 또 아이들이 또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허구의 사람, 장소, 사건을 다루느냐, 아니면 진짜 사람, 진짜 장소, 건물이나 장소, 진짜 있었던 사건, 이런 경우는 뭐 히스토리가 되겠죠. 그거를 다루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픽션이냐, 난픽션이냐,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픽션과 난픽션은 책을 딱 봤을 때도 차이가 보통은 있어요. 아주 어린 애기들 책, 요거는 아주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보여드렸는데, 요새는 안 파나 봐요. 아무튼 이 스콜라스틱, 뭐 이름이 이멀전 뭐저거였는데, 어쨌든 요거는 다 아주 어린 애들이 보는 난픽션이에요. 여기에는 목차가 없죠. 그쵸? 목차가 없어요. 그런데 조금만 레벨이 있어도 보통은 non-fiction은 이렇게 table of contents, 목차가 있습니다. 목차를 보고 아이들이 아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구나. 그래서 목차가 있기 때문에도 non-fiction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. 그래야 되는 역사적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보는 non-fiction 책은 챕터나 이렇게 목차가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어떤 페이지를 보고 읽어도 이 앞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찾아봐도 된다는 거죠. 이렇게 목차가 있고요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많은 책의 경우에 잠시만요. 많은 책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잘 좋은 예가 있네요. 목차가 있고 이렇게 헤딩 제목이 나와 있고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연 설명이나 그쵸 캡션 그다음에 뭐 레이블이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뭐 도표 같은 게 있다거나 딱 봐도 우리가 non-fiction,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교과서다 이런 느낌의 책들이 보통 non-fic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non-fiction은 한국말로 인지를 어느 정도 읽어주는 게 좋냐고요, 주니마미님? 뭘까요? 한국말로 얼마나 번역을 해주냐고요? 주니마님이 한 번만 더 자세하게. 네. 고르게 읽게 하는 건 사실 힘들어요. 제가 이거 피드 올렸을 때 우리 친한 인지 JT맘님이 그랬나? 애가 픽션만 읽고 난픽션을 절대 안 읽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안타깝게도 없습니다.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겠어요. 그런데 이 픽션, 난픽션 문제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안 읽고의 문제, 영어 책을 읽고 안 읽고의 문제, DVD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, 이 모든 호불호의 문제에서는 사실은 엄마, 아빠의 꾸준한 노력밖에는 답이 없어요.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어떤 교구제들을 아이들한테 제시해 주다가 뭐 하나가 빵 터지면서 뭐 하나가 아니면 이렇게 물꼬가 탁 트이면서 그 외 것들을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길이 열리기 마련이죠. 그래서 오늘 그런 매지컬한 방법을 기대하셨다면 조금 제가 만족을 못 드릴 것 같고요. 인지를 한 후에 이 내용을 우리말로 안 후에 읽어야 되냐고요? 이것도 아이들 성향마다 달라요. 근데 요즘에는 제가 유치 초등 친구들이랑 초등 친구들을 같은 교재로 사이언스 수업을 해봤을 때 초등 친구들이 이해가 훨씬 높아요. 왜 그럴까요? 얘네는 그 뭐 1, 2년, 2, 3년 차인데 어디서 많이 듣고 보고 주워 들었어. 그리고 제가 수업 한창 하던 막 그렇게 막 7, 8년 전만 해도 6, 7년 전만 해도 막 자연관찰 꼭 읽혀야 돼 이런 막 트렌드가 있지 않았어요. 우리말 책도. 그러니까 유치 아이들은 뭐 유치원에서 조금 배우고 집에서 책 좀 보고 뭐 다독, 정독, 편독 뭐 이런 말들 자체도 그렇게 유행할 때가 아니었어요. 누구나 얘기 나누던 그런 때가 교육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. 일부 열성인 엄마들은 그랬겠지만 그래서 유치 아이들이
이제 단적으로 영유 다니는 유치원생 아이들과 그냥 일반 초등학교 다니고 영유를 졸업하지 않은 그냥 그런 초등학생 친구들을 데리고 했을 때 영어 레벨은 읽을 수 있는 거나 제가 영어로만 수업을 했으니까 영어로 수업을 했을 때 어떤 이해도는 당연히 유치 얘네가 높은데 non-fiction을 갖고 와서 설명하면 이 텍스트 이해도는 현저히 초등 친구들이 영어의 일반적인 영어 실력은 낮더라도 초등 친구들이 훨씬 높았어요. 이 친구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뭐라도 봤어. 지렁이라도 뭘 한번 했어. 개구리 뭐 했어. 한사리를 봤어. 그랬기 때문에 초등 친구들이 높았어요.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책으로 요새 자연관찰들 많이 집에 있으시잖아요. 그거를 꾸준히 봤었으면 당연히 영어로 된 non-fiction 텍스트 이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특히나 이거는 픽션보다 non-fiction이 두드러지는데 왜냐면 non-fiction은 그냥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요. 자, 우리 나비의 한사리를 예로 들어볼게요. 우리나라의 자연관찰책을 빼어 들었어요. 나비의 한사리에 관한 뭐 나비 이런 거겠죠? 펼쳤어요.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? 나비가 입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입 뒤쪽에다 노랗거나 하얀 쌀 같은 알을 낳아요. 좀 있으면 알에서 이렇게 뭔가 된 게 보이면서 알 밖으로 애벌레가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. 그러면서 애벌레. 애벌레는 처음에 나와서 자기의 알 껍질을 먹고 자라요. 그 뒤에는 자기 알이 놓아져 있는 뭐 그 잎을 먹고 자라요. 하루에 뭐 얼마만큼의 잎을 먹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. 부터 똑같아요. 그 다음에 그걸 먹고 나면 잎에서 잎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먹으면서 몸이 커진다. 어느 순간 애벌레가 더 이상 먹거나 커지지 않고 뭔가를 만들더라. 그래서 크리슬리스 번데기가 돼서 나무에 매달려서 뭐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좋은 과학책은 이 안에가 보이게 되어 있죠. 나비, 그 안에서 나비 날개가 막,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요. 그 다음에 이게 쭉 갈라지면서 나비가 나와요. 처음엔 나비의 날개가 젖어서 날지 못해요. 그래서 날개를 막 이렇게 말려가지고 날개가 다 마르면 날아가요. 날아가서 짝을 만나서 또다시 알을 낳아요예요. 자, 이런 내용이에요. 이거를 우리 영어 책에 있는 나비의 한사리의 책을 보아도 나비의 한사리의 책을 보아도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. 무슨 말이냐? 말 그대로 사이언스, non-fiction은 팩트예요, 팩트.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취사선택하는 정보는 좀 달라질 수 있으나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전개라든지 애벌레 번데기, 알 번데기 애벌레 나비 되는 건 없죠. 똑같은 내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말 책으로 어느 정도의 텍스트 이해도가 있었으면 또는 노출이 있었으면 이걸 이해하기는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문장의 복합성이 없어요.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뭔가 조금 더 수식하고 또 덧붙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지만 적어도 우리 친구들이 유치 초등에서 읽게 되는 영어책 non-fiction 텍스트 레벨은 아주 정보 전달에 이게 초점이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어휘도 알이면 알, 애벌레면 애벌레, 뭐 무당벌레의 새끼면 새끼, 행성의 이름이면 이름 그냥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non-fiction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만 읽기 시작해서 non-fiction 텍스트 타입에 대한 저항도만 낮추면 읽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.